문제 잘 친 거죠. 평균이 저 정도면 다 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자, 모의고사도 이제 이 문제하고 가기 전에 그럼 마무리를 할까? 첫 시간에 복습이니까 이거 풀이하고 다 정리합시다. 첫 시간에. 그러면 혹시 가져오셨어요? 네, 복습 겸 해가지고 다 그냥 같이 한번 보죠. 이제 새 진도 이제 나갈 거니까. 문제도 경매가 있었겠죠. 보기에 몇 가지. 일단은 지난주 배우시던 내용 중에서 경매 매수 신청, 그 다음에 뭐 농지라든가 이거는 문제로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특별히 뭐 따로 정리할 건 그냥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경매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렸죠. 그냥 용어를 일단 기억하실 때 이 경매 그러면 강제 경매하고 임의 경매 요거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개념을 정리할 때 강제 경매는 세 가지 핵심되는 단어가 있었죠. 임차 보증금, 판결문, 집행 권한하고 이어지는 게 강제 경매고, 임의 경매는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권에 기해서 이루어지는 경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보권이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 물적 책임, 그리고 특정 재산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매고, 그다음에 뭐에 대한 요 예견된 경매죠까지. 그다음에 이제 경매가 딱 되면 법원 경매 공고가 나오면 최저 매각가가 나와요. 매각 준비 단계에서 이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이 정도 금액에는 팔려야 될 거다라고 이제 정한 금액이 최저 매각가입니다. 감정가와 거의 비슷한 형태고요. 그다음 최저 매각가하고 매각 가격, 그건 이제 최고가 매수자가 쓴 금액이 매각 가격입니다. 그러면 요거, 그다음에 경매 용어를 보면 또 세매각하고 재매각 있죠. 세매각과 재매각. 신규 경매할 때 세매각. 그러니까 일단 대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에 재매각이라 하고, 그 외에 다 뭘 한다? 세매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건 세매각이다 할 때 유찰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유찰로 인한 세매각의 경우에만 20에서 30%의 뭐가 있더라? 저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 그러니까 세매각과 재매각의 기본 차이 아시겠죠? 예. 대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가 재매각, 그 외에는 다 세매각이라고 용어를 부릅니다. 그 중에서 유찰로 인한 세매각의 경우에만 저감률이 적용된다. 그러면 또 경매 용어에 보면 매각 기일이 있고 매각 결정 기일이 있습니다. 매각 결정 기일이. 그리고 매각 기일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 매각 기일 그래. 일단 매각 방식이 뭔지 세 개 있었죠. 기일, 기간, 호가 이렇게 세 가지 매각 방식. 그리고 매각의 매각 기일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면 매각 기일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입찰하는 날이죠. 입찰할 때 매수 신청 보증금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 매수 신청 보증금은 뭐의 10%? 최저 매각가의 10%, 그죠? 최저 매각가의 10%. 그리고 매각 기일에 하는 일이 뭐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입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뭐다? 결정하는 날이다. 이렇게.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자를 결정하는 날이 매각 기일이다. 그러면 최고가 매수 신고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차순위 매수 신고자 있죠? 구분해야 되고.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가 신고인이 결정됐다는 말은 매각가가 나왔다는 거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뭘 뺀다?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뭐가 된다? 차순위 매수 신고자가 됩니다. 나온 김에.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인까지 어떻게 정해지는지, 최고가 매수 신고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각을 한단 말은 우리 입찰한단 말이고, 입찰할 수 있는 사람, 입찰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죠. 입찰 불가 할 수 없는 사람, 채무자, 소유자, 감정인, 집행관, 법원, 아셨죠? 법원 관련된 용어들은 입찰 불가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배우자는요, 입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에서의 물상보증인도 입찰되죠. 그런데 입찰했는데, 자, 최고가 매수자가 딱 정해졌을 때 최고가 매수자에 대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날, 그게 뭐죠? 매각 결정기일이고, 이때 기억나는 거 뭐 있죠? 농지증, 공적 증명을 제출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제출까지. 그다음 매각 결정기일. 그리고 이제 매수 신청을 할 때 내는 우리 보증금이 매수 신청 보증금이 있고, 그다음에 항고 보증금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보증금, 항고 보증금. 그럼 매수 신청 보증금은 낮아야 되죠. 문특이니까. 그래서 뭐의 10%? 최저 매각가의 10%. 항고 보증금은 이건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주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매각가의 매각 가격 혹은 매각 대금의 몇 퍼센트? 10%를 금전으로만 아니죠.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으로 공탁을 해라. 그래서 이 항고에 대해서 기각되면 몰수되잖아, 그죠? 몰수되거나 뭐 연 20% 이자분에서 일수별로 공제하고 나서 돌려줍니다. 항고 보증금까지. 이 용어들은 최소한 요거 뭐냐 이렇게 물으면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용어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 이거는 항상 어느 파트에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 그 빈도는 제일 하니까. 권리 분석이라 할 때 말소 기준 등기 있었죠. 말소 기준 등기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은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 5개입니다. 저담 압까지. 예, 말소 기준 등기.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 그 저담 압 없을 때 그 기능을 하는 게 경매 신청 전세권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죠. 요거 말소 기준 등기 저담 압 변경해 가지고 딱 정리하시고,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배당 순서까지 하면 기본은 한 겁니다. 배당 순위. 배당 순위에서 위에 있었죠. 0순위, 1순위, 2순위. 0순위는 뭐였죠? 예, 그냥 비용입니다. 그러면 돼요. 비용 그러면 돼요. 비용. 그리고 1순위는 최로 시작되는 거. 예, 비용과 최 하는 거. 그 다음에 재보상금.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당해세까지 3개. 그리고 마지막에 그죠? 7순위 해가 나오는데 이건 일반 채권. 그리고 6순위가 뭐더라? 연금이라든지 의보 같은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배당 순위까지. 경매는 이 정도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매수 신청,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 한번 볼까요? 1번에 법원 경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자가 제출하는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뭐의 10%다? 그죠? 최저 매각가의 10%.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이게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는 그랬죠. 이게 언제일까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송달된 때를 말합니다. 들었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나 송달된 때, 그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입니까? 매각결정기일입니까?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맨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어요. 그죠? 매각결정기일은 언제 나온다고? 농지청 공적 증명을 제출한다 할 때 그때 우리 보통 일반적 경매에 관련해서 나올 때 그밖에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컷. 대항할 수 있는 경우다. 이것보다 앞에 있다 이 말이죠. 선순위의 이 말이죠. 인수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선순위, 인수하는 자, 그러니까 선순위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소멸한다. 선순위란 말이 인수죠.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다만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뭘 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네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유치권자가 그죠? 유치권을 인정받으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는 점유를 개시해야 되죠.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한다. 이렇게요.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매각 대금을 완납하면 이 대금 완납이 소유권의 확정적 취득이죠. 까지 이렇게. 이번에 배당 순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은 뭐라고? 기억, 비용이죠. 그 다음에는 최로 시작되는 거죠. 최하는 거. 그 다음에는요.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지방세 그러니까 미음이죠. 기억, 니은, 미음으로 되는 건 하나밖에 없죠. 뒤에는 일반 채권 바로 위에 금보 아니면 연금 뭐 이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매수 신청 대리. 매수 신청 대리 봐봐요. 일단은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굴까? 개공이죠. 개공 중에 누구? 법인인 개공, 부칙상의 개공 뭐 다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등록할 수 있는 자는 개공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빼고 소공 빼고 부치상 개공 빼고 그죠? 예,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다음에 법인인 개공이 그리고 등록한다 그럴 때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개공이 등록을 신청하겠죠. 뭐부터 하고 보정을 하고 만다 등록을 합니다. 보정 설정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하죠. 그리고 보정을 설정해야 되고 뭐도 받았을까? 실무 교육도 받았겠죠.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인장도 등록했겠죠?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상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합니다. 까지. 그래서 보정 후에 이제 등록했죠? 등록을 딱 하면. 그러니까 등록은 누구한테 했을까요? 지방법원장 그죠? 등록관청이 들어갈 자리에는 지방법원장을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아까 실무교육 있었잖아요. 그죠? 실무교육을 받고 보정을 설정하고 그랬는데 이 실무교육은 누가 실시하죠?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인데 법인은 누가 받죠? 대표자만 아셨죠?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개공이 등록을 해. 등록할 때 실무교육도 받아야 되고 보정도 설정해야 되죠.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누가 받는다? 대표만 받고 그래서 보정을 설정한다. 보정 설정하니까 지문상에서 표현을 잘 봐야 되죠.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한 아니고 등록하려는 개공이 이렇게 그래서 등록을 한다 누구한테? 지방법원장에게. 그럼 등록했죠. 등록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핵심이죠. 우차입보 이게 할 수 있는 거. 그럼 반대로 할 수 없는 거는 이거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우차입보 해가지고 4개. 그죠? 그럼 이제 수신청 대리 업무를 합니다. 우차입보라고 4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하게 되면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신고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있더라? 이후, 취, 정분 그랬죠.
이후 취정분이다. 이전 신고, 휴업등 신고,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정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군사무소까지 며칠이죠? 10일 이내에 누구한테?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 정지. 공개사법에 지금 비교하시면서 들으세요. 아셨죠? 이후 취정분입니다. 그래서 해서 업을 하고 있고 할 때 우리가 대리인이다. 즉 법원에 이거 대리하죠. 이제 우차협보. 그리고 신고하고 그럼 법정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대리 출석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불가합니다. 직접 출석. 직접 출석을 해야 되고 직접 출석을 했고 대리 출석은 불가다. 직접 출석하면 대리권 증명 문서를 내보여야 되죠. 언제? 각 대리 행위마다 매 사건마다. 그래서 직접 출석하고 각 대리 행위마다입니다.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 증명 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는 하나로 가름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 증명 문서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 설명하겠죠. 자, 우리가 설명하는데 중개 보수에 관한 행위를 설명하잖아요. 그죠? 중개 보수는 언제? 보수가 아니고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있죠? 보수에 대해서 언제 설명하더라? 위임 계약 시, 위임 계약 전에. 그죠?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합니다. 위임 계약 전에. 그리고 확인 설명한다. 경제적 가치라든가 그다음에 취득에 따른 부담해야 되는 권리라든지 아셨죠?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설명서라든가 사건 카드 비치 몇 년? 무조건 몇 년? 5년입니다. 5년간 비치해야 되고 비치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돈을 받겠죠. 보수하고 그다음에 실비를 받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임 계약 전에 설명하는데 보수는 상담 권리 분석가 오고 최고가 매수자와 상담하고 최고가 매수자가 되는 경우가 다르죠. 상담은 얼마? 50만 원 내. 50만 원. 요거는요. 30만 원 내. 최고가 매수자로 확정이 되면 감정가의 1% 그죠?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가 최저 매각가의 1.5% 그죠? 이렇게 최저 매각가의 1.5입니다. 그리고 30만 원 그럴 때 이것도 근거리 원거리의 경우죠. 영수증이라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죠. 영수증이랑 서식이 또 차이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차 입보. 그럼 이제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했잖아요, 그죠? 행위를 하게 되면 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처분 권한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지방법원장에게 있습니다. 지방법원장이 개공에 대해서 감독뿐 아니라 행정처분 권한도 있습니다. 감독권은 지방법원장만 있는 건 아니죠. 누구도 지방법원, 지원장, 협회, 시도지부도 개공에 대한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상당처분이란 등록 취소 처분하고 뭐하고 업무 정지하고 있죠. 등록 취소다 할 때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 그랬고 등록 당시냐 등록 후냐라고 두 개 있었죠. 등록 당시의 결격과 기준 미달은 절치, 등록 후의 결격과 기준 미달은 상치. 그죠? 그다음에 업무 정지도 절대적 업무 정지와 상대적 업무 정지 맞죠? 두 가지. 그리고 절대적 업무 정지가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기서는 1월 이상 2년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록 취소의 경우에는 법원 명칭 등을 만다 제거를 해야 되고 업무 정지 사실은 출입문에 표시해야 되죠. 그래서 뭐다? 취재정표까지 이렇게 해서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상의 문제가 있으면
매수 신청 대리 업무는 못하게 되어 있죠. 똑같이 규제를 받아요. 그죠? 그러면 자, 공인중개사법상에 휴업을 하게 되면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은 업무 정지, 폐업을 하게 되면 등록 취소, 구분해야 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등록 취소 처분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정도까지가 딱 정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등록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암기할 게 요거 있죠. 요거 있죠. 그 다음에 취재정표까지 딱 묶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의 문제 한번 보시죠. 최소한 지금 칠판에 제가 요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1번 매수신청 대리 등록한 개공이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에 매수신청 보증 제공 행위를 할 수 있다. 맞나요? 우차 입후할 때 보죠. 두 번째, 개공은 예규에 정한 범위 내 보수를 받을 수 있고 보수는 매수신청 대리 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경우에는 감정가의 1%, 최저매각가의 1.5% 중 합의로 결정한다. 맞죠? 세 번째, 개공은 보수에 대하여 이를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시에 설명하고 틀렸죠? 위임계약 전입니다.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한다. 네 번째, 지방법원장은 개공에 대한 감독권과 행정처분권을 가지며 그 감독 업무를 협회 시도지부와 지방법원 지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개공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한다. 맞죠? 정답 몇 번? 3번. 1, 2, 3번까지는 다 맞았죠? 자, 4번 갑니다. 농지입니다. 일단 농지는 농지의 개념이 중요한데 지목은 전답과수원이 원칙이죠. 전답과수원이라면 농작에 이용되지 않아도 농지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라면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몇 년? 그죠? 3년 이상이면 농지죠. 그래서 미만인 경우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이번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일단 답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뭐라 그랬죠?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으면 이건 틀린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개정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혹에 싶어서 숫자가 나오면 간단한 거라서 그죠? 지금 지문이 본 거야. 그냥 5대5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되면 몇 대 몇이라고? 5대5다. 농지법에서 배웠어요? 배웠어? 어쨌든 이게 지를 올해 바뀌었죠. 일단 어쨌든 요거 5대5니까 개정된 사항이라서 한번 짚어봐요. 혹이 싶어. 그 다음에 8년 이상 농업 경영 즉 작용 후에 상속이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 1만 제곱미터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말 체험 영농.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대상이잖아요. 그죠? 주로 언급되는 게 제가 책 교재는 4개 있었죠. 보통은 3개를 언급해요. 일단은 시험 실습지.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신고.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이 있죠. 요 경우들인데 대부분 그럼 주말 체험 영농은 농지증 발급 대상 맞죠? 이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할까 면제할까요? 면제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죠? 농지증 발급 대상이지만 면제되죠. 그럼 원래는 농지증 발급 신청은 며칠? 4일이지만 이 경우는 며칠? 2일입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줄 닦 것이고 틀린 거예요. 그리고 농지 소재 관할 누구한테? 틀렸죠? 시장군수 구청장이 아니고 시구 엄면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법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시장군수 구청장이 입에 붙어 있어요. 예. 그래서 잘못 읽을 수도 있다는 거. 그 틀린 부분이 두 군데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래 위탁 경영 불가죠. 다만 그 국외 여행이라든지 질병 치료 등의 목적 있잖아요. 그죠? 몇 월 이상? 3월 이상 요거 줄 다 그고 3개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5분 갑니다. 틀린 것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해볼까요? 물건 동그라미.
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물건이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명신타격증은 무효로 하고 맞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 이 질문도 보통 안 보잖아요. 그럼 이거 O가 X일까? O입니다. 그냥 아셨죠? 문제를 통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과징금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얼마 1,000만 원이 초과죠. 이때는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그죠? 명의수탁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에요. 3년 이하 징역에 1억 원이에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지금 실탁자 그다음에 수탁자밖에 없다. 그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고 중간 생략 등기 등 해가지고 자 결론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있어요. 뭐 딱 하나. 이자간 등기 명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6번 부동산 전자계약 있죠. 이거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운영 주체가 국장. 예. 운영 주체는 국장입니다. 근데 국장이 우리 기억하시죠? 부동산 정보 체계,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 구축 등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죠. 어디다가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누구였죠? 한국감정. 그러니까 지금 한국감정원에서도 역시 이걸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운영 주체는 누구라고? 국장이고. 그러다 누구한테? 예, 한국감정원에 위탁하고 있죠.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있잖아요. 그죠? 요건 직거래라든지 대리계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본인 인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리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 기억나시죠? 대리대행과 전자 있잖아요. 대리대행. 대리대행과 전자문서에 한 신고는 일치 불일치. 불일치입니다. 안 됩니다. 되는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자계약은 누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개공을 통해서만 중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 직거래 대리 없어요. 직거래 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자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된 경우에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할 필요가 없다. 맞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존되게 되면 따로 보존의 의무가 없습니다. 대출금 및 우대정책이나 등기신청 수수료를 할인하는 등 경제성이 있죠.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업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개공은 공인인정서를 통해서 거래당사자는 본인 명의 휴대폰밖에 안 돼요. 본인 명의 휴대폰의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거래 안전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와 거래 계약서가 일체로 작성되기 때문에 확인 설명 의무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되는 편리성이다. 확인 설명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아셨죠? 예. 그리고 거래 계약서를 쓰면 확인 설명서하고 동시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전자계약에 관한 내용 일단은 머릿속에 딱 태우는 건 운영 주체 누구라고? 국장이고 직거래 대리라는 건 인정되지 않아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보신 거 있잖아요. 그죠? 한번 꺼내 보십시오.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같이 보죠. 일단은 2번 문제. 업무 정지에 관한 처분인데 업무 정지는 누가 하죠?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의 처분청이 등록관청이고 6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자 갑니다. 1번에 기업 공인중개사가 그리고 6개월짜리는 딱 기억해야 됩니다. 뭐? 그죠? 누가 독감으로? 정상이. 그러니까 업무 정지 딱 그러면 머릿속에서 다른 거 두고 업무 정지 6개월짜리는 기억나야 됩니다.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일단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 기본입니다. 정상이 독감으로 결석했다. 그리고 업무 정지는 반납의 규정이 없고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행정처분 가운데 유일하게 3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둔다. 맞죠? 그 정도. 그리고 명한다,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그죠? 자, 1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죠. 거짓으로 공개했다. 등록관청은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작하여 3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맞을까?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고 원래 이거 얼마짜리죠? 요겁니다. 정. 거짓 정보 공개. 정. 그
그 다음에 이번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서 처분할 수 있죠. 업무정지 기간을 늘려서 처분할 때도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요거를 초과하지 못한다. 자,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공이 컷 딱 하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몇 번째 걸렸어요? 세 번째. 그럼 취소죠? 절치입니다. 업무정지 처분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년? 3년이 경과된 때 일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1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만일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재등록이라든지 폐업이란 말이 들어갔으면 1년입니다. 업무정지와 관련해서 기간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그냥 업무정지 위반으로 그럼 몇 년? 3년. 재등록이라든지 폐업이란 말이 들어가면 1년 딱 구분해야 됩니다. 자, 가죠. 3번. 자, 외국인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특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이나 양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도 빼고, 그죠? 양도 빼고. 그리고 외국인이라고 할 때는 영주권자 제외. 그리고 내국 법인 가운데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죠. 예외. 두 번째 질문에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할까? 아니죠. 계약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계약은 취득일 붙습니까? 계약 체결일 붙습니까? 계약 체결일 붙습니다. 그래서 계약과 취득일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속 경매에다가 줄을 긋고 계약 외 원인이죠. 이건 취득한 날부터 매달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입니다. 네 번째, 국적 변경입니다. 변경된 날부터 몇 월일까요? 6월이죠.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백화입니다. 5번,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일정한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 취득을 체결하기 전에 누구로부터?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의 경우에는 뭘 첨부하더라? 당사자 간 합의서를 첨부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는요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까지 이렇게. 이걸 많이 틀렸는데 왜 틀렸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안 틀렸죠? 그랬을 기라 보고.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십시오. 자, 매수 신청 대리 그랬는데 매수 신청 대리에 자 일단은 답은 1번 아니면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그죠? 실비는 얼마 범위? 30만 원. 그럼 1번 아니면 4번인데 2, 3, 5번을 체크하신 분은 공부를 아예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실비가 30만 원인데 이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결격사유제가 매수 신청 대리 설명드릴 때 결격사유에서 이것만 체크했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 몇 년이라고 3년이라 했는데 이거는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2년이기 때문에 이것만 2년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려고. 자. 그래서 이 답은 그냥 뭐 쉬운 거죠. 어쨌든 11번에 1번입니다. 결격 사유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매 관련해서 유죄 판결 받고 2년 요게 유일한 거예요. 사실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가보시면 별로 뭐 여러분이 뭐 점수가 잘 나와서 그런가 틀린 게 별로 없네. 자 21번 보십시오. 와 이걸 1대1인데 자 지금 기억나는 이름이 요선 씨밖에 없어요. 아, 정의금이. 절치와 1대1. 이항이, 그죠? 예. 상치와 1대1. 형벌만? 예, 딱 그건데. 기억은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부 동그라미 하시고, 절치와 몇 대면? 3대3입니다. 얘는요, 양대죠, 그죠? 이건 자격증에 양도되니까 자격 취소와 몇 대면?
1대1입니다. 디귿은 어디 할까요? 직 동그라미 쌍 동그라미 직쌍이죠. 상치와 몇 대면 3대3이고 리얼은요 유비표 할 때 B죠. 그 다음에 미음에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개공 이중사무소죠. 상치와 몇 대면 1대1입니다. 그죠? 쉽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예? 다 맞았다고? 아,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맞은 거야? 자, 23번 보십시오. 확인 설명 틀린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할 때 근거 자료를 그치 제시죠. 아 이러면 곤란하다. 청춘 그 항상 확인 설명할 때 의뢰 그죠? 의뢰시 중개 완성 전 동그라미하고 취득 동그라미하고 설명 뒤에 하고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근거 자료 제시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거든. 그죠? 필기한 걸 한 번 보면 딱 해당되는 데다 동그라미 해놨어요. 예, 그래서 교부는 주는 거고 제시죠. 보여주는 겁니다. 1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상태에 관한 자료는 요구해야 되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3번에 중개가 완성되어 그랬죠.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쌍방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4번에 서명 및 날인이라는 거 습관처럼 딱 이게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서명 및 날인인데 또는으로도 심심하게 바뀌어요. 내부 5번째 소공 딱 넣으면 자격 정지겠죠. 예, 자격 정지. 다만 이 중개업무를 수행한다 할 때 교부 보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교부 보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거기까지 아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 26번에 보니까 정보망이 있습니다. 그죠? 정보망 딱 그래. 자 해봐요. 누가 주어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국장이 그죠?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이용하는 자가 그게 개공이 이래야지. 그죠? 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딱 그럼 다 붙여 놓잖아요. 여기 정보망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표현 시도지사 등록관청 의뢰인 일반인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는 해야 한다를 넣는다든지 이거예요. 그럼 대통령령도 넣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1번 딱 보는 순간 재수 이래야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데 안 되죠. 제재는 이렇게 하면 제재는 지정 취소와 1대1 아셨죠? 지정 취소와 1대1 정입니다. 정. 2번 운영 규정의 줄을 딱 긋고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입니다. 3번에 국장은 언제?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되죠. 네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자격증 4번 줄 다 끄고 유일하죠. 공인계사법상에서 자격증 4번이 첨부 서면으로 나오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5번째,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별로 뭐 틀린 게 없네요. 자 넘어가시고 페이지 자 뒤에 36번 보십시오. 36번 토지거래 허가인데 이거 좀 머릿속에서 정리돼야 되는데 잡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머릿속 정리할 때 토지 지정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정 딱 그러면 지정권자가 누군지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고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재지정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이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 대상 계약을 딱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누가 하더라? 당사자가 말을 풀어갈 때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서에는 개공에 관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계약 예정 금액이에요, 실제 거래 금액이에요? 계약 예정 금액이에요. 예정 금액. 계약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그죠? 예. 토지 이용 계획 이게 들어가잖아요. 신고서에. 얘기할 것이고, 그럼 며칠 이내 처리하죠?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고, 15일 이내에 처리한다. 어떻게 하더라? 허가 불허가 처분 전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죠.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아니면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을 그리고 15일 이내에 처리가 안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있게 되면 선매 딱 그러면 기억나는 거 있죠? 15일, 1월. 그리고 무슨 선매가는 감정가 기준이고,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렇게요. 이의신청은 처분일부터 1월, 매수 청구는 통지받은 날부터 1월 딱 구분해야 되고, 그러면 허가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고, 맞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겠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허가 불허가 등 처분이고, 허가 신청했을 때 허가해 줘야 되는 기준이 있죠. 허가 기준이 나와야 되고, 4개 있었죠. 그다음 허가받은 기간이 있어요. 5년 내 기간 중에서 이용 의무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행 명령이 있죠. 이행 명령과 이행 강제금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행 강제금은 뭐의 10%? 토지 취득 가액의 10%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입니다. 방임 전기 하는 거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끝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는. 그리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보 체계 있죠. 금융 체계하고 가야 되는 뭐 위탁이라든지 등등 내용들이. 아니면 또 덧붙이면 지가 동향 조사 있잖아요. 지가 동향 조사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가죠. 국장이니까 전국에 지가 변동률 연 1회, 그리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그래서 분기별 1회 뭐였죠? 개황조사. 매월 1회는 지역별 조사. 지역별 조사를 토대로 특별 집중 조사까지, 특별 집중 조사까지.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져요. 그래서 36번에도 보면 틀린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 소장에게 통지해야 되죠. 두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거 내가 잘 논다 그랬죠.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허가증의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에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허가 간주입니다. 허가 간청은 매년 1회 실태 조사죠. 허가 간청은 매년 1회 실태 조사.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 명령이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뭐의 10%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까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설명드린 거 말고는 다 맞았나 봐요. 그죠? 네. 대부분 좀 맞췄다는 얘기인데,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문제 들어갑니다.